당신 미쳤어? 그 위험한 곳에 가겠다고.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있다는 뉴스도 못 봤어? 당신이 가려는 서울은 북한 국경에서 불과 60km 떨어져 있다고. 전쟁 나면 30분도 안 돼서 초토화될 거야. 귀에 꽂힌 이어폰을 통해 전해지는 엄마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했습니다. 제이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텍사스의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태평양 건너 미지의 나라를 향해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반쯤 채워진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채우려고 시작했다가 불현듯 불안감이 밀려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닌 공포였습니다. 엄마, 그건 과장된 뉴스야. 실제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남편이 말했어. 제이미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 톰이 한국 파견 근무 소식을 전했을 때 제이미는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엔지니어인 남편 톰이 2년간 한국 본사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청천벽력이나 다름없었죠. 거기는 후진국이라고. 화장실도 제대로 없대. 길거리에선 개고기 파는데 그걸 어떻게 참고 살아? 텍사스 오스틴에서 평화롭게 영어교사로 일하며 살던 제이미에게 한국은 미지의 나라였습니다. CNN에서 보던 북한 관련 뉴스와 가끔씩 들려오는 한국의 특이한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위험한 동남아시아 국가라는 막연한 이미지가 전부였죠.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후진국인 건 아니야, 엄마. 톰도 거기가 실제로는 굉장히 발전한 나라라고 했어. 제이미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 위험한가요? 서울 안전한가요? 한국. 전쟁 가능성 같은 검색어들이 질비했습니다. 밤새 찾아본 정보들은 그녀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이웃집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텍사스의 일상이 갑자기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걸까? 제이미, 제발 가지 마. 거기 진짜 위험해. 지난주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잖아.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해온 절친 리사의 얼굴은 진심으로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급하게 마련된 작별 모임에서 친구들 모두가 제이미의 한국행을 만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뉴스에서 끊임없이 보도되는 북한의 도발 소식은 미국인들에게 한반도 전체를 위험지대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이미는 맥주잔을 돌리며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입국 비자부터 예방접종,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 준비까지 모든 것이 벅차게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그녀의 두려움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저기, 한국에서 진짜 길거리에서 개를 잡아먹는데 내 사촌이 거기 군대 갔다 왔는데 그러더라. 친구 브라이언의 말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제이미는 그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하나씩 쌓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곳에 가는 건가? 그리고 화장실도 엄청 불편하대. 다 쪼그려 앉는 화장실이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이미는 유튜브에서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는 대부분 북한 관련 위협이나 한국의 기이한 문화를 강조하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새로운 위협, 서울이 가장 위험한 도시인 이유, 한국의 이상한 음식, 문화 같은 제목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이미의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꼭 방독면을 챙겨가거라. 북한이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 진지한 말투에 제이미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제이미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의 걱정 메시지로 알림창이 가득했습니다. 조심해, 위험하면 바로 돌아와. 북한 뉴스 계속 체크해.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제이미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텍사스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미지의 나라를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한국. 정말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험한 곳일까?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제이미가 탄 비행기는 마침내 인천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첫 모습은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과 반짝이는 바다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 CNN에서 봤던 그 위험하고 낙후된 나라가 맞나? 착륙 준비 안내 방송이 나오자 제이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꺼냈습니다. 친구 리사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생각났습니다. 거기는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던데 항상 마스크 쓰고 다녀야 해. 비행기가 착륙하고 승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는 심호흡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어떤 일이 벌어지든 견뎌내야 해.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비행기에서 내린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이게 공항이라고? 제이미의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인천국제공항은 그녀가 지금까지 본 어떤 공항보다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유리로 된 벽면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공항 내부는 마치 미래도시의 한 장면처럼 세련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자 갑자기 옆에서 작은 로봇이 다가왔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메이 아이 헬프 유?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안내 로봇에 제이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처럼 키득거리며 로봇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었고 로봇은 친절하게 방향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도착하자 제이미는 긴장했습니다. 까다로운 질문을 받게 될까? 외국인을 차별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심사관은 미소를 지으며 간단한 질문 몇 개만 한 후 신속하게 입국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깔끔한, 심지어 그녀의 텍사스 억양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영어로 말이죠. 제이미는 가장 걱정했던 쪼그려 앉는 화장실을 확인해보기 위해 공항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것은 깨끗하게 관리된 현대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좌변기에는 각종 첨단 기능이 있는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차량은 넓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제이미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차들은 모두 최신형이었고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후진국이라고 들었는데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기게 인천대교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긴 다리 중 하나죠. 김민수 기사가 앞을 가리키자 제이미의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다리는 바다 위를 가로지르며 시원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바다와 현대적인 다리의 조화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인천대교요? 정말 아름답네요. 언제 지어진 건가요? 2007년에 완공됐습니다. 이 다리 덕분에 공항에서 서울까지 시간이 많이 단축됐죠. 제이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2007년이라면 불과 15년 전입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낙후된 나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차 안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이었습니다. 깨끗한 내부, 조용한 엔진 소리, 그리고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까지. 미국의 택시보다 더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죠. 제이미는 창밖으로 보이는 미래지향적인 건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계획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공원과 녹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오셨나요? 김민수의 질문에 제이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사실 많이 걱정했어요. 뉴스에서 항상 북한 미사일 이야기만 나와서. 김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외국에서 한국 하면 북한 생각부터 하시죠.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이미 70년 넘게 이런 상황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제이미의 눈은 더욱 커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 곳곳에 보이는 첨단 디지털 광고판, 그리고 깔끔하게 정비된 거리와 인도. 그녀가 상상했던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그거 알아? 여기서는 밤 12시에도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어. 제이미는 영상통화 속 리사의 표정이 의심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생활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 제이미의 인식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농담하는 거지? 거기 전쟁 위험 지역이잖아. 제이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이야. 어젯밤에도 편의점에 갔다가 늦게 돌아왔는데 거리에 여자들이 혼자 걸어 다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텍사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한글 간판과 음식들에 당황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생활의 편리함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면 불과
50m 거리에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이 있었고 거기서는 간단한 식사부터 생활 필수품까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택배 수령과 공과금 납부까지 가능했죠. 그리고 여기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아. 지하철이 깨끗하고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 앱으로 위치 추적도 가능하고 버스도 마찬가지야. 내가 미국에서 자가용 없이는 상상도 못했던 생활을 여기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 통화를 마친 후 제이미는 남편 톰과 함께 동네 마트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던 한국의 식재료들이 이제는 친숙해졌고 특히 신선한 야채와 과일의 질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마트의 계산대에서 제이미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카드를 꺼내려는 그녀에게 점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카드 안 꺼내셔도 됩니다. 휴대폰으로 결제하셔도 돼요. 제이미는 잠시 당황했지만 톰이 휴대폰을 꺼내 간단히 터치하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종이 영수증 대신 휴대폰으로 전송된 전자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이미는 길가에 줄지어 세워진 공유 자전거들을 발견했습니다. QR코드만 스캔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톰이 제안했고 그들은 즐겁게 자전거를 타고 집 근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각종 운동기구와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이미와 톰은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 2달 차, 이제 그녀는 지하철 노선도를 외울 정도로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 크로아상 정말 맛있다. 텍사스에 있는 프렌치 베이커리보다 더 본격적인 것 같아. 톰이 웃으며 대답하려는 순간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외국인 남성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심장마비예요. 그 남성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일어섰고 제이미와 톰도 재빨리 자리를 박차고 나섰습니다. 괜찮으세요?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제이미가 말하자마자 카페 직원이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19에 신고했습니다. 곧 도착할 거예요. 놀랍게도 불과 3분 만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페 앞에 멈춰 선 구급차에서 4명의 응급구조대원이 빠르게 내려 장비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상황이에요?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유창한 영어로 물었고 제이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로버트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마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협심증 발작일 수 있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가장 가까워요. 구조대원의 설명에 로버트의 부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들까요? 우리는 여행자 보험이. 구조대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비용 문제는 나중에 해결할 수 있어요. 제이미는 구조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로버트를 안전하게 구급차에 태우고 부인에게도 함께 타라고 안내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저희도 병원까지 같이 가볼게요. 통역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이미의 제안에 로버트의 부인은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택시를 타고 구급차를 따라 삼성서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즉시 심장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았고 필요한 검사가 지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의료진과 통역사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여줄게. 이건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원이고 이건 지하철역. 1분도 안 걸려. 그리고 여기 이건 우리 동네 스마트 쓰레기통이야. 제이미는 열정적으로 영상통화 중인 친구 리사에게 한국 생활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 셋째 달, 그녀는 이제 완전히 한국의 매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잠깐, 그게 뭐야? 스마트 쓰레기통이라고? 리사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제이미는 카메라를 돌려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쓰레기 압축기가 달린 쓰레기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쓰레기를 자동으로 압축해서 공간을 절약하고 얼마나 차 있는지 센서로 감지해서 수거 시간을 최적화한대. 심지어 와이파이 핫스팟까지 제공해. 리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우리 동네는 아직도 쓰레기통 넘쳐서
걔들이 뒤지고 다니는데. 제이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문으로 문을 여는 아파트 현관, 원격으로 조절 가능한 온도와 조명, 얼굴 인식 보안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미국의 친구들에게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 CNN에서는 항상 북한 미사일 이야기만 하는데 실제 한국은 마치 미래도시 같네. 그 말에 제이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전쟁 날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왔는데 지금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더 무서울 정도야. 리사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아? 응, 일단 안전해. 밤에 혼자 다녀도 전혀 문제없고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려도 누가 가져가지 않아. 한 번은 지갑을 카페에 두고 왔는데 1시간 후에 가니까 그대로 있더라고. 제이미의 이야기를 들으며 리사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 이건 정말 대단해. 지난번에 말했던 그 호주 관광객일 있잖아. 그 뒤로 나도 감기로 병원에 갔는데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30분도 안 걸렸어. 게다가 비용은 5,000원. 약 $5야. 리사가 소리쳤습니다. 뭐? 우리 동네 클리닉은 3시간 기다려도 의사 얼굴 보기 힘든데 비용은 $200는 기본이잖아. 제이미의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올리는 사진과 영상은 미국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 인터넷 속도가 정말 그렇게 빠른 거야? 식당에서 정말 로봇이 서빙을 해? 제이미는 모든 질문에 열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도 모르게 한국의 홍보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톰과 함께 한국의 여러 명소를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가옥,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여기 봐,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간 DMZ 투어야.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이라고 하는데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어. 현지 사람들은 북한 위협에 대해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더 긴장했다니까. 그녀가 올린 DMZ 사진과 이야기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일상을 유지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제이미는 특별한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일상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의 아침을 함께 경험해 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부터 출근길에 나서볼 건데 얼마나 편리한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아파트를 나서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과정, 교통카드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모습, 깨끗하고 정확하게 운행되는 지하철, 그리고 디지털 안내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 역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고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지죠.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영상통화가 끊기지 않아요. 여보, 계약 1년 더 연장됐어. 어떻게 할까? 톰의 말에 제이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더 있어야지. 나 아직 한국의 반도 못 봤어. 한국에 온 지 1년. 제이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던 그녀가 이제는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간단한 한국어 회화가 가능해졌고 지하철 노선도는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은 이제 그녀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메뉴가 되었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더 두려워. 제이미의 말에 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1년 전만 해도 한국에 오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라고 했잖아.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무지했어. 뉴스와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만 믿었으니까. 그날 저녁, 제이미와 톰은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삼겹살 파티를 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이웃들, 그리고 영어, 회화 수업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까지. 이제 그들에게는 꽤 많은 한국인 친구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제이미 처음 한국 왔을 때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영어 학원에서 만난 수진이 물었습니다. 제이미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미국에서는 한국하면 북한 미사일, 전쟁 위험 같은 것만 보도하거든요.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저희는 평소처럼 살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저희가 전쟁 중인 것처럼 생각하나 봐요. 식사가 끝나고 제이미와 톰은 아파트 근처 한강공원으로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공원은 여전히 안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이런 시간에 공원에 있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특히 여자 혼자는요. 제이미의 말에 한국인 친구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안전함이 다른 나라에서는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이미는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1년 전 딸을 말리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그녀도 이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내년에 한국에 더 있기로 했어.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보이네. 다음에는 우리도 한번 방문해볼까? 제이미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와, 그럼 정말 좋겠어요. 제가 서울 구석구석 다 보여드릴게요. 그날 저녁, 제이미는 SNS에 특별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을 기념하는 사진들과 함께 그녀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년 전, 나는 두려움으로 떨며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은 내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디어와 뉴스에서 보여주는 것만 믿지 말고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용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세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직접 경험해보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제이미처럼 여러분도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